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기아 자동차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공고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자소서 분석을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만, 추상적인 얘기 말고 진짜 중요한 부분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 블로그에 정리를 잘 해놨고, 진짜 잘 쓴 자소서 경력 교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에 굉장히 기아를 느끼고 있으니까 이제 기아차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구독 눌러주세요. 자, 공고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는 원래 현대차 그룹에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 경쟁회사였는데 1999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 편입이 되었고, 그 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었는데 2021년 7월 역대 처음으로 현대자동차를 넘어서 국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는 프라이드 같은 걸로 어필해도 되겠죠. 저도 현대자동차 본사 경영지원본부에 취업해서 근무하면서 양재동에 이제 현대기아 건물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가족사고요. 저희 학생들도 문과에서 기아차를 굉장히 매 분기마다 학교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회사니까 뭐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찾아오셔서 같이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감이 9월 25일 17시까지예요. 추석 연휴 전에 열심히 썸네일처럼 불태워가지고 제일 꼭 원서를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자소서로 넘어갈 텐데 자소서가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이게 직무마다 다르게 돼 있어서 정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를 해야 되나 말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원 직무마다 인제 유형이 말만 워딩만 달랐지 유형이 비슷해서 비슷한 유형 항목들끼리 모아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정리한 거니까 꼭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첫 번째로 직무별로 많이 나와 있는 항목은 지원 동기랑 입사 후보예요. 주로 지원 동기인데 기아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이거 글로벌 사업 400자고, 그리고 기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기아의 구성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해 주십시오. 이거는 고객 경험, 재경, 품질, 국내 사업은 700자, 안전환경이랑 구매는 600자거든요. 그리고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 생산기술 600자인데 직무별로 다르게 워딩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항목이에요. 지원 동기는 원래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 나누어 기술해야 되는데 기업 관련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 도전, 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를 서칭해서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 괜히 남들이 모르는 어려운 거 찾아가면 더 관심 있어 보일 거야 라는 생각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묻는 걸 보세요. 묻는 건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는 분명히 내가 이 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죠. 그런데 남들이 못 찾는 걸 찾아서 유니크한 걸 찾아온 게 내가 이 회사를 가고 싶은 이유라는 게 말이 되나요? 어폐 자체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찾아도 좋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정말로 구체적인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작성법을 유튜브랑 블로그에 설명해 놨으니까 참 찾아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직무 관련 부분은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경험에 기반해서 컴팩트하게 풀어내면 되는데 경험 하나를 막 딥하게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경험 적는 항목 아니고 지원 동기거든요. 오해하셔서 경험 하나를 딥하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다만 이제 몇몇 직무, 이제 고객 경험, 재경 품질, 국내 사업 이런 경우에서 이제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보를 함께 써야 하는 게 제시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지원 동기는 기업 관련 부분만 작성하고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입사 후보를 붙여넣는 게 좋아요. 입사 후보는 단순히 마인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 막 입사 후보를 열심히 일한다, 선배님 말씀 잘 듣는다, 열정적으로 일한다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걸 어떤 포인트에서 봐야 될까요? 읽을 아무 가치가 없는 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마인드적인 부분이 아니라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명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직무 전문성이 단계적으로 향상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업도 함께 성장한다는 방향으로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킨 마스터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 부분하고 입사 후보 부분을 직무에 맞게끔 설명과 같이 활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자, 다음은 어떤 카테고리를 엮은 것인가? 본인의 경험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글로벌 사업에서 600자고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거는 품질, 고객 경험, 재경, 안전환경, 국내 사업의 700자, 생산의 600자,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설득했거나 협업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는 건 생산 쪽에서 700자예요. 자, 이 항목들은 어떻게 입힐 수 있느냐? 스토리텔링 항목이라는 거죠.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항목이에요.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상황을 먼저 컴팩트하게 제시해요. 두 가지라는 게 상황을 먼저 바로 중원본 하지 말고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떤 주인공이 문제점도 없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혼자 막 이것저것 하고 있으면 공감이 안 되겠죠. '쟤는 뭐 하는 거야?' 섀도우 복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명확하고 임팩트 있게 채용 담당자가 읽을 때 공감이 되게끔 작성하시고요. 문제점이 제일 중요해요. 문제점이 탄탄하지 않으면 글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 얻게 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내는 것인데 해당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다만 여기서 인제 설득, 협업했던 경우 생산 쪽 700자인데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갈등 상황만 제시하고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한 경우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굳이 이런 항목을 제시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항목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분명하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협상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개 과정에서 상황에 알맞는 본인의 협상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꽃보다 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만든 마스터자주에서 적절한 스토리텔링 항목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 카테고리는 뭘까요? 이제 강점과 전문성으로 나눈 카테고리인데요.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강점을 자신의 경력에 근거하여 소개해 주십시오. 이거 글로벌 500자고 지원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 생산 기술 600자예요. 그리고 지원 직무와 관련한 지원자의 경험과 역량을 구체적으로 상소해 주십시오. 이거는 재경과 안전 환경 관련된 700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나눈 게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인제 제조업이나 건설같이 인제 공대를 많이 뽑아야 되는 그런 업종에서 이런 항목들이 있으면 문과생들은 적을 게 쪼끔 난감해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강점, 역량, 전문성을 풀어내는 건데 사실은 결국에는 관련 프로젝트 경험, 인턴 등 직무 수행 경험, 관련 대외 활동, 관련 전공 과목 수강 등을 컴팩트하게 기술을 하고 그게 나의 어떤 전문성이 향상되었다라고 풀어내는 건데 사실상 이공계는 이런 걸 적을 게 굉장히 많죠. 전공 자체가 전문적이니까. 근데 문과는 사실 어떤 전공이든 간에 업무는 회사에서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을 하지 않은 이상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대 위주의 이거 보시면은 이공계 직무 위주로 적혀 있긴 하잖아요. 인제 꽃보다 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킨 경력 필수에서 이제 전문성 있는 워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제 잘 작성해서 나의 전문성 있는 경험이 인제 이게 인사이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성격, 장단점을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소개하는 곡인데요. 국내 사업에 700자가 있어요. 자, 본인의 성격 장단점을 소개하라는 건데 그냥 장단점을 쓰면 돼요. 장단점 안에 성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워딩 하나하나를 너무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500자 기준 장단점은 소제목은 바로 장점으로 적고 그다음에 바로 장점을 작성하되 그러면 장점하고 단점 중에 어떤 부분을 경험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까요? 당연히 장점이겠죠. 내가 잘났다는 얘기할 때 입증할 만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작성하되 경험에 근거해서 간략한 스토리텔링을 전개한 후에 단점을 이어나가면 돼요. 자, 단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크리티컬한 것을 적기보다는 어떻게 뽑아 이런 사람을. 장점이 과해서 단점이 된 것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의 개선 의지하고 함께 꼭 작성해야 돼요. 자,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아까 상황 제시 문제점 해당 문제를 겪으면 얻게 된 역량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꽃보다 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킨 마스터 자소에서 장단점 항목을 한 문장 정도씩만 늘려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오늘 기아차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채용 공고를 분석해 봤고요. 오늘 자소서 분석하는 내용들이 인제 여러분들의 직무마다 달라 보이긴 하지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회사 지원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채용 담당자가 보면 '와, 이 사람 뭐야?' 라고 싶을 정도의 놀라운 퀄리티의 자소서와 경력 기술서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의 취업 상담을 찾아오세요. 제가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확 넓혀드리겠습니다. 취업 상담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100%다 해소될 거고 그리고 직무 설정, 앞으로 취업 전략 설정, 내가 어느 정도 회사에 가는 게 현실적인지 그리고 내 자소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해결될 테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취업 상담에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기아차 채용 공고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